창의력은 사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친숙하고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창의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해 혼돈을 일으킵니다. 상상력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사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의력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상력은 창의력의 한 요소로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인 사고와 표현이 가능한 환경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떠한 사고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융합적 사고, 즉 Convergent Thinking과 확산적 사고, 즉 Divergent Thinking을 창의력의 사고 구성으로 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 전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의 정답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수업 주제와 목표를 폭넓고 깊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확한 태스크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서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조건입니다. 우선 일시적인 흥행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 정책과 제도의 유지가 절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별 시설과 학교 간의 연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핀란드가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는 과거 스팀 교육이 뜨자 너도 나도 모두 스팀 교육을 한다고 했다가 다 시들해지고 서로 공유와 교류 그리고 협업 연계가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부모나 교사들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녀와 교육기관에 대해 신뢰와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정답이 있는 획일적인 결과보다는 학생 스스로 개성을 지닌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진행 과정을 학생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학습 목표에 부합하지만 체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이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생은 감성적인 회화의 표현이 탁월한가 하면 어떤 학생은 입체적 조형과 공간에 더 강점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는 우선 자신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과 기대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 욕심과 조바심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비교하다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질타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는 가급적 좀 더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면서도 모범생처럼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다 똑같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한 가지만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창의적인 인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재미난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스필버그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는 데는 전적으로 어머니와 가족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열정 가득한 그의 독학과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중학생 때 첫 단편 영화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부엌을 호러 스릴러물에 나오는 세트장같이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스티브였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가서 놀아라 또는 너 숙제 다 했어? 라며 윽박 지르지 않았을까요? 스티브의 요청을 안 들어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영어 과제를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의 과제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주방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건 엄두도 나지 않죠. 하지만 스필버그의 어머니 레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그래? 좋아,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봐 라고 하고서는 집 근처 마트에 가서 버찌와 앵두 한 상자씩을 사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압력밥솥에 끓입니다. 압력이 세지자 압력밥솥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한마디로 주방은 정말 공포영화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장면의 세트같이 연출되었답니다. 그러자 레아 스필버그는 자, 스티브 다 됐다. 이제 찍어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회고한 것에 의하면 그 후 3개월간 주방의 벽에 있던 얼룩들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더라도 교육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모 중심적으로 정하지 말고 자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장의력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행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의적인 인재로서 미래를 끌어나가는 그런 인재로서 키우고 싶다면 우선 부모님께서는 큰 픽처를 가지셔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 아이를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그럼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의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안녕!